자, 이제 9가지 9급과 관련된 전체 총평들 그리고 출제 경향들을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은 예년 시험과 상당히 다른 유형과 그리고 패턴을 보였습니다. 쉬웠다,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문항 자체의 구성이 좀 달랐는데요. 우선 지난 2016과 비교를 해드렸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게 문학이었고요. 그리고 비문학이 두 문제로 상당히 적게 출제가 된 셈이죠. 예년에 비춰보면 문학, 비문학이 10문제, 그래서 5문제씩 25%의 일종의 동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해 문학이 7문제다. 이건 정말 유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현재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문학이 압도적으로 약 80% 전후로 출제되고 있는 시험이 유일하게 법원직 시험이 있고요. 법원직을 제외하고 물론 과거의 서울시 시험들에서 한 4, 5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문학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평균 3.5문제, 즉 그러니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추세였고 지난 2016도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었다라고 평가된 게 5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7문제나 출제되었고 특히 현대문학에서 5문항, 고전문학에서 2문항, 현대 소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시에서도 2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대문학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이것을 어떤 하나의 경향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실패한 시험이다. 변별력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문항의 구성 자체가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고력 중심으로 따라서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이 좋아서 공무원이 된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문학을 잘하면 문학의 대학원을 가고 석사 박사가 되어서 문학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보다는 정확하고 객관적 어휘들, 문장 보호도 나와야 되고요. 공문서와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한자 관련 문제들은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비문학 독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학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4월 8일에 국가직 시험도 있었지만 기상직 시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상직에서는 비문학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국가직과는 또 반대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의 강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최근의 경향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데 이 국가직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지문 구성과 문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쭉쭉쭉 쉽게 풀 수 있는 구성이기는 했고요. 자, 나머지도 모두 2문항씩 주로 출제되었어요. 어문 규정, 문법, 어휘, 그리고 한자, 특히 한자의 도금과 표기 부분이 이제 9급 시험에 정착이 된 거죠. 국가직 9급 기준으로는 그 이전, 즉 2015, 2014, 2013 이런 데서는 한자가 안 나오다가 지난 2016 시험에 한자가 한 문제, 또 그러면서 다른 직렬들에도 한자가 최소 한 문제, 전년도 서울시는 2문제씩이나 나왔었는데 9급 시험에서도 한자 2문제, 한자 성어 한 문제, 구지가 역시 문학일 수 있으나 한역 시가의 한자만 제시함으로 인해서 해석에 실패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관련 문제를 최대 4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향들이 기존에 나왔던 거와 대동소이해 보이기는 하지만 유형 자체도 그러니까 소재는 유사할 수 있지만 문학 그럼 소재는 유사하더라도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단편적인 문제, 약 1, 20년 전 문제로 회귀한 것 같은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자성어 낭중지추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또 기대해도 좋을 만한 저랑은 한자성어 특강, 한자 특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좀 추천했던 강의이고요. 이 출제 경향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봐야 될 게 한자 특강입니다. 꼭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와 가장 잘 어울리는 특강이라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훈민정음 부분 역시 28글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경음 비읍 같은 거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실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급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부족함인 거잖아요. 그 부족함은 채우는 겁니다. 실수도 미리 실수한 후 채워나가시면 되고요. 지식의 부족함도 지혜의 부족함도 결국은 다 채워나가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언어와 국어에서 전년도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 문제, 특히 고전 문법도 전년도에 안 나왔기 때문인지 올해 훈민정음 28글자와 그리고 언어와 국어에서 우리 많이 했던 자음 체계에서 유음과 관련된 비음과 관련된 부분들 바로 울림소리의 시험에 답으로 제시되었고요. 쓰기 영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9가지 영역에서 나온 셈인데요. 그중에 문학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치렀던 시험들 중에서 가장 쉬웠다. 물론 이 가장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기준에서 항상 단정할 때 학생들은 욕할 수도 있어요. 네가 쉬운 거지, 난 어려웠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선생님 이번 국어는 대체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쉽다고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정오답이 확실하다는 거죠. 속어법을 통해 지워나가 보니까 헷갈리는 게 별로 없었다. 즉 3번은 몰랐지만 1, 2, 4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려면 막 별표 치고 또 심지어는 막 둘 중에 하나 엄청 고민하고 고치고 다시 고쳐서 답이 몇 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지문이 엄청 길었던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문학의 순서 문제 하나 정도 또는 고대소설 유충렬전에 대한 지문이 좀 길었던 것, 중국인 거리의 지문이 좀 길었던 것 이런 것 빼고는 학생들이 시간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렸다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 국어에서 계획했던 예를 들어 15분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그것보다는 17분 이렇게 걸렸다 이런 학생들도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쉬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국어만이 아니라 한국사도 전체적으로 쉬웠고 영어도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공통 과목 기준으로 해서 제 제자들 중에서는 270점 그러니까 각각 90점 이상씩 나온 그런 학생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단 역시 쉬웠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온 거니까요. 이 강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항 문제 많이 출제되었고 아까 현대 시와 소설에서 7문항이 특히 현대 문항만 5문항이 지금 출제되었고 고전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온 셈이죠. 자, 여전히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중에 나이대로 본다면 수능 세대들 수능에서 빡 들어온 세대들 있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뭐야 수능보다 훨씬 쉽네? 학교 내신 수준이네? 라고 하다가 한자는 안 돼. 내가 한자는 거의 몰라. 한자는 두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되면 평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85점을 만약 받았다면 그것은 평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에 대한 한 번 정도, 1년 정도 준비한 분들이라면 85점 전후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합격권에 가기 위해서는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자 문제 이야기했고요. 특히 표기와 도금이 각각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고난도 문제 5문제 잠시 후에 추려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해 드릴 것이고 또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나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문 규정에서도 2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표준 발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수 표준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외래어나 로마자 같은 데서는 아예 이번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손에 나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안 나왔어. 왜냐하면 20문제로 압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험들이 이게 한 번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좌우되는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들 지방직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7급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년에 나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 보겠다. 이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와 올해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 어문 규정의 일부 있고요. 자,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던 요소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었잖아요. 접두사인데 한자어냐 고유어냐 이런 정도들의 문법. 이제 이것이 더 실제 시험으로 가면 이제 합성어파 생어의 종류를 물었던 전년도 시험 문제 2016에 나왔던 국가직 문제가 합성어를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였으니까요. 또 문장 성분과 관련된 문제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품사 관련 문제들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문학도 이렇게 2문제로 줄어들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험에는 비문학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장담하건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